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일 잘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됐지만 여전히 넘어온 그 아이가 있어요. 바로 코로나죠. 2020년, 2021년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꿨고 전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모든 면에서 다 달라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 다 바뀐 것도 맞지만 실은 우리에게는 직접 와닿은 게 우리 아이의 공부, 그러면 우리 아이의 입시, 이것에 코로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미칠 것인가, 이것이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큰 걱정이실 것 같아서 2022년도 이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지금 보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다양한 교육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가장 큰 코로나로 인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이후부터 우리는 항상 때가 되면 일어나서 학교를 가, 그다음에 와, 숙제를 해, 공부를 해, 그리고 자, 이러한 루틴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이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24시간이 온전히 자, 너가 알아서 해 라고 주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한 달 정도를 너가 혼자서 알아서 모든 걸 해봐 라고 하면 처음에 2, 3일은 되게 좋지만 그 이후에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지? 우리도 막막한데 아직 어린 요 학생들이 그렇게 주어진 시간,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이 직장을 가면 온전히 집에서 혼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24시간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겠느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일하러 가셔야 하니 일도 제대로 안 잡히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교사, 그다음에 부모님, 아이들 모두 다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이걸 혼란스럽더라고 얘기하기 뭐하는 게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있어요. 주어진 루틴이 있으면 그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루틴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내가 빨리 그 루틴을 만들다기보다는 없어진 루틴에서 내가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게 당황스러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최상위권 중에서도 조금 한 학기 정도는 갑자기 1.0 또는 1.1에서 한 2.5, 3등급까지 떨어지는 케이스. 근데 이것이 그때 이제 이 아이가 받은 충격으로 번아웃이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친구들도 있었어서 그때 봤던 친구가 저는 가장 기억이 나요. 아이하고 좀 상담을 하고 다시 좀 심리적 안정을 찾고 계획표 다시 세워주고 이런 루틴대로 하자, 루틴을 제공해 줬더니 비로소 아이가 다시 괜찮아졌다.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이 아이의 유형은 이런 친구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게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예전에는 강제적인 습관이 형성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루틴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버렸을 때 빨리 습관을 형성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의 격차는 특히 커졌는데, 우리가 간혹 부모님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상위권 애들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상위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상위권이 됐다라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공부 패턴이 규칙적이었기 때문에 상위권이 되었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더라도 빨리 자기의 규칙을 또는 루틴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습관이 없던 친구들은 게임 24시간, 이것도 가능한 시간이니까 당연히 중위권, 하위권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커져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학력 격차는 코로나로 인한 습관의 차이가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공부는 습관이다. 그냥 때가 되면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성적은 비로소 오른다. 그래서 저는 재수생 애들한테도 습관부터 만들어. 되게 힘들 거야. 너무 하기 싫어서 울더라도 그냥 앉아있어. 습관은 일단 만들고 하자. 그래서 공부에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 때 정말 오늘 잘 돼. 내지는 와, 오늘은 진짜 하기 싫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공부에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습관임을 코로나가 더 많이 느끼게 해줬다.
정시러들은 이 환경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판에 학교를 가는 것이 항상 정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한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수시를 쓴 애들은 수시를 6장 썼다는 것만으로 이미 자기가 대학생처럼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산만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수능을 준비한다? 이거는 진짜 웬만한 학교가 아니고서 되게 어려웠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안 가도 돼.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정시파 친구들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을 더 좋아했었고, 또 하나, 뭐 지금 현재 대학교 3학년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없었잖아요. 다 모였어요. 코로나였어요. 대학생다운 대학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 집에 있어야 돼. 자기네들끼리 놀러 다니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나 좀 더 공부해볼까? 그리고 좀 몇 개월 공부해서 또 수능 보고. 그래서 재수뿐만이 아니라 삼수를 하는 것도 예전만큼 되게 나 삼수는 이거 성공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하는 친구들이 좀 확실히 늘어났다. 확실히 내신의 영향력이 커지긴 한 것 같아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아이들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잘 안 드러나잖아. 프로그램이 많고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아이는 이런 것도 고민했네? 이런 활동도 했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제약이 많은 상태. 근데 더군다나 세특도 아이들이 만나서 뭐를 하거나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보고서로밖에 활동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특으로도 아이들만의 어떤 탐구 역량의 차이나 학업 역량의 차이가 매우 벌어지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내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모든 활동에서 좀 제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올해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선명해진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어진 프로그램,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보통 만나서 실험을 하거나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작년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올해 고3 친구들은 고1, 고2 내내 그랬어요. 고1 생기부도 그랬고 고2 생기부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3 때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세특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실은 좀 많이 중요해진 것 같다. 그래서 세특의 보고서나 그다음에 세특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학기 정도 동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튼 올해 입시에서도 워낙 중요했고 2023학년도에서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중에서도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치에 근거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다 아는 얘기실 거고 공감하셨던 얘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는 위드 코로나가 돼서 학교도 아마 전면 등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상은 어느 정도 코로나와 같이 갈 것이지만 여전히 생기부나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의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코로나 시대 학습이나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좋은지 어머님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 좋아요 이제 진짜 누르실 거죠?